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에는 프로그램과 무엇이 기억되는가? 자, 일단은 용어를 일단 배경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말로 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영어 방식으로 하면은 뭐 메인 메모리 이렇게도 원래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램카드 흔히 이런 명칭으로 많이 쓰는데, 램카드라는 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검색을 좀 해볼게요. 자, 램카드. 자,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검색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있죠?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램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회로 기판에서 실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의 위치가 바로 이 회로 소자가 지금 부품이 끼워져 있는 이 검은색 부분 있죠? 네, 검은색 부분. 여기에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 위치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각종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실행할 때 보면은 뭐 카카오톡 어플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지금 게임 서비스하고 있는 뭐 미니게임 천국 어플이라든지, 예,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제로 실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램이라는 공간에서 여기에 램 저장 공간에 실제로 탑재를 시켜야지만, 여기에서 이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구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단어의 뜻풀이를 더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죠.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거든요. 네,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랜덤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랜덤이라는 거. 랜덤이라는 거는 난수라는 의미로 원래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무작위, 무작위로 아무데나, 아무 곳이나 정해서 그 공간을 정해서 저장할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저장할 위치를 정해서 데이터를 접근해서 저장한다. 좀 그렇게 해석이 돼요. 아무데나 저장할 위치를 정해서 접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억시키는 거죠. 네, 이런 뜻으로 원래 해석이 됩니다. 직역을 하자면은 이렇게 풀이가 돼요. 컴퓨터가 무작위로 아무데나 저장할 위치를 막 정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뭐 4GB 메모리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4GB. 그러면 4GB 메모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얘기할 때 얘가 이제 저장 공간이 막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죠. 00000000부터 뭐 시작해가지고 뭐 제일 마지막에 뭐 끝나면 111 이게 있겠죠. 맞죠? 무수히 많은 어떤 저장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용량 환산을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42억 9천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략, 대략입니다. 대략 약 42억 9천만 개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 무수히 많은 저장 공간 중에 한 개를 정하겠죠. 한 개의 그 저장 공간을 미리 무작위로 얘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데이터를 저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여기 램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문제로 되돌아와서 램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러한 램에는 프로그램이 일단은 기억이 된다. 제가 그래서 방금도 설명드렸죠. 뭐 카카오톡 어플이라든지 뭐 미니게임 천국, 음악 듣는 뭐 멜론 어플 이런 것들, 그런 응용 프로그램이 여기 실제로 탑재가 될 수 있고, 또 무엇이 기억되느냐를 맞추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2번에 여기 나와 있죠. 데이터를 기억시킬 수가 있어요. 데이터.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라 그래가지고 저 앞전에 제가 왜 한번 설명드린 거 있었죠. 자료를 여기다 이제 기억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예요. 단적으로 보면, 예시를 보면 그런 겁니다. 자,
원래 이제 계산을 하는 거는 CPU가 계산을 해요. 좀 알고 계세요. CPU는 원래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요? 계산을 하는 역할이죠. 계산. 맞죠? 원래 컴퓨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CPU가 하는 역할이 계산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근데 계산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원래 최소한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데이터가 필요하죠.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맞죠? 당연히 개념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그러면 저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램에다가 일단 램에 일단은 저장을 시켜야 됩니다. 램에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이제 필요시 CPU가 그 램에 저장된 데이터를 끌어가는 거죠. 인출해서 이걸 전문용어로 원래 꺼내간다 그냥 꺼내간다고 표현해도 되는데 전문용어 쓰면 인출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필요한 거를 필요시 인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덧셈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뭐 4를 램에 저장된 거 땡겨오고 그 다음에 3이라는 데이터를 땡겨와가지고 이제 덧셈 계산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4 더하기 3은 7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덧셈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덧셈 계산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4라는 데이터와 3이라는 데이터는 어디서 땡겨온 거예요? 램이라는 데서 땡겨온 거예요. 이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보통 많은 분들이 원래 착각을 많이 해요. 보통 우리가 그냥 외관상으로 컴퓨터를 이제 쓸 때는 당연히 이제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예를 들어서 키보드로 내가 4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이게 4라는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실제로 CPU로 바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CPU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4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일단은 기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램에 일단은 들어가는 거예요. 램으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덧셈 계산을 실제로 하겠다라는 어떤 CPU가 명령 처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4 저장된 거를 램에서 꺼내 온다고요. 그런 작업을 원래 이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래 그게 정석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램이라는 곳에는 당연히 이제 데이터가 실제로 기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거를 좀 보기를 되게 좀 애매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좀 구분을 해서 설명드리면 일부 분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램이라는 거는 데이터 말고 파일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약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세히 보충 설명을 드리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디로 저장되는 거냐면요, 원칙상 파일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하드디스크.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원래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는 램으로 가는 거고요. 실행을 해서 뭔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램으로 그 데이터를 보내줘야 됩니다. 데이터가 무조건 실행되는 전제가 램이라는 공간에 들어가야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우리 그런 거지. 포켓몬스터를 만약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맞죠? 포켓몬스터를 하고 있어요. 포켓몬스터 게임 하다가 세이브를 할 거야, 나는. 일명 저장하기라고 하죠. 저장하기를 만약에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저장하기를 하려면은 당연히 세이브 파일을 어디다 저장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거죠. 맞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나는 D 드라이브에 D 드라이브에 예를 들어서 포켓몬이라고 하는 포켓몬 게임 폴더가 있는데 여기 안에서
VGB 원래 보통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뮬레이터가 원래 VGB가 있고 TGB가 있죠. 예, 그 TGB가 원래 이제 그 뭐 통신을 해가지고 포켓몬 교환하는 기능이 막 탑재되어 있는 그런 에뮬레이터인데, 하여튼 그 TGB 에뮬레이터 안에 뭐 세이브 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이런 폴더 안에다가 실제 여기다가 뭐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서 파일 이름을 이제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one.save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지. save인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드라이브잖아, 드라이브. 맞죠? 드라이브죠. D 드라이브. D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정한 그 하드디스크 논리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파일이라는 개념은 하드디스크에 저장시키는 겁니다. 예,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좀 내용을 언급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군더더기 빼고 지금 최대한 핵심 부분만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원래는 더 막 살을 붙여서 막 설명해야 되는데, 그럼 또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하면 머리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조금씩 이제 지식을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램이라는 것에는 뭐가 저장된다?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저장된다. 파일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저장된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다. 물론 요즘 말로는 사실 이제 하드디스크를 원래 공식 명칭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죠. HDD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뚱뚱하게 쓰던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뭐가 등장했습니까? 더 상위 버전 개념으로 SSD라고 하는 게 있죠. 일명 SSD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같은 하드디스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